드넓은 신대륙의 해안을 따라 흐르던 시간은 마치 거대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나 알 수 없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죠. 드디어 오랜 항해 끝에 그들이 염원하던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빈집의 스산함,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다는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희망과 설렘을 안고 먼 바다를 건너왔던 수많은 사람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곤 황량한 터 한가운데 우뚝 선 나무에 새겨진 단 하나의 낱말뿐이었죠. 그것은 마치 섬뜩한 속삭임처럼 역사의 페이지에 기록되었습니다. 시아로에이토안, 크로아토안. 이 기이하고 불길한 글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살아남은 자들의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사라진 영혼들이 남긴 마지막 비명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신대륙의 숲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린 한 식민지의 미스터리, 바로 로어노크 식민지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대항해 시대, 유럽의 왕국들은 드넓은 바다 건너 미지의 땅에 대한 꿈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황금과 향신료, 그리고 새로운 권력을 향한 갈망이 그들의 눈을 불태웠죠. 그 중에서도 대영 제국의 심장부, 런던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굳건한 통치 아래 스페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견제하며 제국의 영광을 드높이려는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의 선봉에 선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여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월터 롤리 경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모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신대륙이 단순한 자원의 보고를 넘어 대영 제국의 미래를 책임질 거대한 영토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롤리경의 상상력은 바다 건너 황무지를 푸른 밭과 번화한 도시로 채웠고 그곳에서 영국의 깃발이 드높이 휘날리는 모습을 그렸죠. 그의 꿈은 현실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롤리경은 여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신대륙에 영국 최초의 영구 식민지를 건설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셉니다. 그에게는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겠다는 거창한 포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지의 바다를 가로지를 탐험가와 정착민들을 모을 차례였죠. 그들의 가슴 속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험난한 대서양의 파도를 헤치고 나가면 낯선 땅에 뿌리내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 그것은 당시 가난과 억압에 시달리던 많은 이들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첫 시도는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로어노크 섬에 첫 발을 디딘 이들은 영국의 군인이자 탐험가인 랄프 레인 경이 이끄는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의 주된 임무는 신대륙의 자원을 탐사하고 식민지 건설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금과 은을 찾아 헤맸고 예상치 못한 낯선 환경과 원주민들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식량을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고 질병과 두려움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신대륙은 그들이 상상했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과 불안, 그리고 문명과는 거리가 먼 야생의 삶은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결국 이들은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식민지를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는 롤리경의 불타는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철저한 준비를 다짐했고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적인 영구 식민지를 건설하리라 결심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탐사가 아니었습니다. 롤리경은 진정한 영구 식민지 건설을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해 존 화이트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존 화이트는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술가이자 지도 제작자로서 신대륙의 풍경과 원주민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기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보다는 호기심과 관찰력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정착민들을 이끌고 다시 한번 로어노크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농부와 장인,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희망과 함께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싣고 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갔습니다. 배 안은 새로운 땅에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설렘과 미지의 위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뱃머리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응시하는 존 화이트의 눈에는 갓 태어난 손녀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선사해주겠다는 굳은 다짐이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로어노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첫 번째 식민지가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버려진 오두막들은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정착민들은 흩어진 나무 조각들을 모아 다시 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땅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터뜨렸고 어른들은 굳은 다짐으로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탐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착민이었고 이곳 로어노크 섬에 영국 문명의 씨앗을 뿌리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임스 요세라 이름 붙인 작은 정착지를 건설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일궈나갔습니다. 그러나 신대륙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보급선은 도착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척박한 땅에서 경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낯선 질병은 이방인들을 위협했고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던 원주민들과의 관계는 점차 복잡하고 위태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자원 경쟁은 오해와 갈등의 씨앗을 뿌렸고 작은 충돌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점차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착민들은 존 화이트에게 간청합니다. 총독인 그가 직접 영국으로 돌아가 상황을 알리고 보급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이죠. 존 화이트는 갈등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정착민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그의 딸과 갓 태어난 손녀 버지니아 데어, 신대륙에서 태어난 최초의 영국인 아기가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착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에 결국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꼭 돌아오겠다는 굳은 약속이 담겨 있었고 정착민들은 그의 약속만을 믿고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 화이트는 훗날 이 결정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돛을 올린 바에는 서서히 로어노크 섬에서 멀어져 갔고 섬에 남은 정착민들은 희미해지는 돛을 향해 마지막 희망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총독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길어야 몇 달,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는 분명히 돌아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영국 본국으로 돌아온 존 화이트를 맞이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상사태였습니다. 스페인 무적 함대가 대영 제국을 침공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영국은 즉시 모든 자원과 선박을 징발하여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존 화이트가 식민지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했던 보급선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식민지 정착민들의 생존 문제는 거대한 제국의 운명이 걸린 전쟁 앞에서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존 화이트는 간절히 호소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쟁의 거대한 광풍 속에서 덧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어노크에 남겨진 그의 가족, 그리고 100명이 넘는 정착민들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스페인 무적 함대와의 전쟁은 영국이 승리했지만 존 화이트가 로어노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봉쇄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희망에 부풀어 떠났던 짧은 여정은 예상치 못한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애타는 마음으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3년. 척박한 신대륙에서 보급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로어노크 섬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존 화이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새로운 배를 타고 로어노크 섬에 다시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적막만이 가득한 버려진 식민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곳에서 그는 오직 나무에 새겨진 그 섬뜩한 한 단어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 화이트 총독이 배에 몸을 싣고 영국으로 떠나던 날 로어노크 섬에 남겨진 100여 명의 정착민들은 마지막 희망을 실은 돛담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곧 돌아오리라는 총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들은 해변에 서서 멀어져가는 배를 향해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사라져가는 꿈을 붙잡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총독이 없는 동안 남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마음을 다잡고 버려졌던 오두막을 수리하고 새로운 농경지를 개간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린 버지니아 데어의 맑은 웃음소리는 때때로 침묵과 불안으로 가득 찬 식민지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대륙의 현실은 잔혹하고 냉정했습니다. 총독이 떠난 후 몇 주, 몇 달이 지나도록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보급선은 그림자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대서양의 차가운 바람은 그들의 기대를 찢어발기는 듯했고 희망은 점차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받았던 지원은 끝없이 미뤄졌고 식민지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식량 창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부족한 영양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아이들의 뺨은 헬쑥해졌고 어른들의 눈에는 근심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낯선 질병은 이방인들을 위협했고 기침과 고열은 밤마다 정착민들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일구어낸 농작물은 기대만큼 수확을 안겨주지 못했고 그들은 점차 숲속으로 들어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만 했습니다. 작은 뿌리나 열매 하나라도 찾으면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그들의 삶은 처절한 생존 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주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던 관계는 총독이 떠난 후 점차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존 화이트가 영국으로 떠나기 전 그는 식민지 근처의 로어노크 부족이 스페인과의 연합에 참여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원주민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정착 시도에서 랄프 레인 경이 이끌던 군인들이 원주민 마을을 불태우는 등 무력 충돌을 일으켰던 기억은 아직 원주민들의 가슴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그 불신과 적개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인 정착민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원주민들에게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죠. 식량 부족은 원주민과 정착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이었고 이는 자원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착민들이 숲에서 사냥을 하거나 물을 기르러 나설 때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밤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와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그들의 공포를 자극했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모든 정착민이 잠에서 깨어나 무기를 들고 경계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때때로 작은 습격과 약탈이 이어지면서 몇몇 정착민들은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정착지의 울타리는 더 높이 세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공포의 그림자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고립감은 극에 달했고 그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수개월 그리고 1년이 넘도록 보급선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희망의 불꽃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존 화이트가 돌아오리라는 헛된 기대를 품을 수 없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원주민들의 적대적인 시선은 그들을 숨통 조이는 듯이 압박했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에 몸을 의탁해야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남쪽으로 떨어진 크로아토안 섬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만터의 부족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과거 존 화이트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유일한 원주민 부족이었습니다. 크로아토안 부족만이 그들을 받아줄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랐습니다. 정착민들은 이 힘든 결정을 내린 후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남겨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존 화이트가 돌아왔을 때 자신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식민지를 떠나기 전 그들은 나무 기둥에 단 하나의 단어를 새겼습니다. 바로 시아로에이토안이라는 단어였죠. 그 단어는 단순히 사라진 사람들의 행선지를 알리는 표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던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반드시 돌아오리라 약속했던 존 화이트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비상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라면 십자가를 함께 새기기로 약속했지만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강제적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크로아토안으로 이동했음을 암시하는 조용한 메시지였습니다. 황량한 로어노크 식민지, 그들은 쌓아 올렸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새로운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로어노크 섬을 떠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작은 배들을 타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크로아토안 섬으로 향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육로를 통해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길을 잃었거나 다른 부족의 습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짐을 꾸리고 남은 식량을 나누어 들고 버지니아 대어의 작은 손을 잡고 익숙했던 오두막을 떠나던 그 순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새로운 삶을 꿈꾸며 대서양을 건너왔던 그들의 꿈은 처참하게 부서졌고 이제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보다는 절박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아니면 바다 건너 미지의 섬으로 그들의 흔적은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존 화이트가 3년 만에 로어노크 섬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버려진 정착지 그리고 오직 한 단어만이 새겨진 나무의 뼈대뿐이었습니다. 시에로웨이토안, 크로아토안.
이 단어는 마치 섬뜩한 침묵처럼 존 화이트의 마음을 꿰뚫었고 역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영원히 기록되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루어노크 섬에 다시 발을 디딘 존 화이트 총독의 심장은 쿵쿵 울렸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땅은 낯설 만큼 황량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길을 따라 익숙했던 오두막으로 향했지만 그 어떤 온기도, 어떠한 인기척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집들의 문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지만 먼지만이 그를 방일 뿐이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고요하고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애타게 그리워했던 딸과 손녀, 그리고 동료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윽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식민지 중심에 우뚝 서 있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기둥에는 총독이 떠나기 전 정착민들과 약속했던 대로 하나의 단어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아로에토안. 크로아토안. 총독은 이 단어를 보자마자 안도감과 동시에 섬뜩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크로아토안 부족은 만터의 부족이었고 그들과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이곳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일말의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옥죄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표시의 부재였습니다. 만약 정착민들이 위험에 처해 강제로 이동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시아로에이토안이라는 단어 옆에 십자가를 함께 새기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적어도 강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크로아토안으로 이동했음을 암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텅 빈 식민지의 정적은 그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존 화이트는 즉시 크로아토안 섬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손녀 버지니아를 찾겠다는 일념, 그리고 정착민들의 생사를 확인하겠다는 절박한 사명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대서양의 신은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로어노크 섬에 정박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대서양의 맹렬한 폭풍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쳤고 사납게 휘몰아치는 바람은 돛대를 꺾고 선체를 강타했습니다.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배를 지키려 했지만 폭풍의 위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닷줄이 끊어지고 식량과 식수가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으며 심지어 몇몇 선원들은 거친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폭풍이 거치고 나자 존 화이트가 이끌던 선박들은 더 이상 안전한 항해를 보장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배는 심하게 손상되었고 남은 식량과 식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으로 돌아가 스페인 선박을 약탈하여 전리품을 챙기려 했던 선원들은 더 이상 미지의 섬을 찾아 헤맬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신대륙의 정착민들이 아니었고 폭풍으로 인한 손실은 그들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선원들은 계속해서 항해를 재촉했고 더 이상 크로아토안으로 향할 여유나 의지가 없다고 총독에게 통보했습니다. 존 화이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손녀와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끈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그 끈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폭풍은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갔고 선원들의 냉혹한 현실은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두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어노크 섬의 해변에 서서 마치 처음 떠날 때처럼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돛담배가 아니라 모든 희망을 실은 채 멀어져가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존 화이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로어노크에 남겨진 사람들의 생사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탕진하며 다시 탐험대를 조직하려 했지만 영국의 정치적 상황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무적 함대와의 전쟁으로 인해 국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었고 신대륙의 식민지 개척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그의 간절한 호소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어떤 후원자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절망과 후회로 얼룩졌고 그는 결국 로어노크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로어노크 식민지는 영원히 사라진 식민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수수께끼는 16세기 말 대서양의 차가운 바람처럼 역사에 각인되었고 이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크로아토안으로 갔다면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원주민들과 융화되었을까요? 아니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또 다른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존 화이트가 남긴 시아로에이토안이라는 단어는 희미한 단서이자 동시에 영원한 의문으로 남아 역사에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신대륙 개척의 꿈과 좌절,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과 용기를 동시에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과연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 속에 숨겨진 진실이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 날이 올까요? 존 화이트 총독이 망연자실한 채 영국으로 돌아간 후 로어노크 식민지의 비극은 처음에는 신대륙 개척이라는 거대한 야망 속에서 잠시 잊히는 듯했습니다. 영국은 스페인 무적 함대와의 전쟁이라는 더 거대한 현실에 직면해 있었고, 머나먼 대서양 너머의 작은 식민지 사람들을 구원할 여력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잊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가장자리에 매달린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은 난파선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7세기 초, 영국은 다시 신대륙 개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로어노크 섬에서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체사피크만의 새로운 정착지, 바로 제임스타운이 건설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착민들은 로어노크 식민지 사람들의 생사에 대해 궁금해했고, 그들 역시 이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제임스타운의 지도자였던 존 스미스 대위는 주변 원주민 부족들과 교류하며 로어노크 식민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파우하탄 추장, 그리고 그 유명한 포카혼타스 같은 인물들과 만나 사라진 정착민들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원주민들은 영어를 구사하는 백인들이 다른 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는 존 화이트가 남긴 크로아토안이라는 단서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습니다. 정착민들이 위험 없이 크로아토안 부족과 합류하여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남았다는 희망적인 가설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었죠. 어쩌면 그들은 백인의 모습을 잃고 원주민 복장을 한 채 이 넓은 대륙 어딘가에 스며들어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실제로 훗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정착한 럼비족은 자신들이 로어노크 식민지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유럽인의 특징을 가진 외모와 성씨를 지니고 있었으며 고대 영어 단어가 섞인 방언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럼비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구전 전설일까요? 아니면 사라진 식민지의 실제 생존자들이 남긴 흔적일까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희망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원주민 부족들은 훨씬 더 잔혹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 파우하탄 추장이 이끄는 부족이 로어노크 식민지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끔찍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백인 정착민들이 파우하탄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로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죠. 이 이야기 속에서 존 화이트가 보지 못했던 십자가의 부재는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해 십자가를 새길 시간조차 없었거나 십자가를 새길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척박한 신대륙의 환경 속에서 식량 부족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결국 절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가설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문명의 지원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힘으로 생존해야 했던 그들의 삶은 매 순간이 사투였을 테니까요.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로어노크 섬 주변에서는 수많은 탐사대와 고고학자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사람들이 남긴 흔적, 즉 깨진 도자기 조각이나 녹슨 철 조각 또는 건축물의 잔해라도 찾기 위해 먼지 속에 파묻힌 시간을 파헤쳤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진행된 고고학적 발굴 작업은 몇몇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식민지 요새 터 주변에서 유럽인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당시 식민지 사람들이 만들었을 법한 형태의 장신구나 도구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물들은 그저 정착민들이 한때 그곳에 살았다는 사실만을 재확인시켜줄 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고 사라진 그들의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지는 듯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학적 분석과 첨단 지도 기술까지 동원하여 로어노크의 수수께끼를 풀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세기 말 로어노크 지역이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는 연구 결과는 정착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 섬을 떠나야만 했다는 가설에 무게를 더합니다. 또한 존 화이트가 남긴 지도에서 기존의 요새 위치와는 다른 곳에 표시된 별 표시가 발견되면서 정착민들이 내륙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탐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별 표시는 오늘날 북아메리카 내륙에 남아있는 원주민 부족들 사이에서 유럽계 외모를 가진 후손들이 발견되는 현상과 맞물려
그들이 단순히 흩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어노크 식민지의 운명은 여전히 역사상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식민지 개척이라는 거대한 실험 속에서 사라진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각자의 꿈과 두려움을 안고 신대륙의 발을 디뎠던 수많은 개인들이었습니다. 딸을 찾아 헤맸던 존 화이트의 절규, 신대륙의 첫 발을 내디딘 버지니아 대어의 맑은 눈빛, 그리고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모든 정착민들의 숨소리가 그 섬의 바람 속에 영원히 갇혀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인간의 도전과 좌절,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영원한 동경을 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로어노크의 유령은 오늘도 대서양을 건너는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진실은 저 바다 깊이 영원히 잠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햇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낼 날이 올까요?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어노크 식민지의 운명은 여전히 역사상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식민지 개척이라는 거대한 실험 속에서 사라진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각자의 꿈과 두려움을 안고 신대륙의 발을 디뎠던 수많은 개인들이었습니다. 딸을 찾아 헤맸던 존 화이트의 절규, 신대륙의 첫 발을 내디딘 버지니아 대어의 맑은 눈빛, 그리고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모든 정착민들의 숨소리가 그 섬의 바람 속에 영원히 갇혀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인간의 도전과 좌절,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영원한 동경을 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로어노크의 유령은 오늘도 대서양을 건너는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진실은 저 바다 깊이 영원히 잠들어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햇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낼 날이 올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탐사를 이어왔습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첨단 기술과 학제 간 연구가 총동원된 정교한 탐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지표 투과 레이더와 자력계 같은 비파고의 탐사 기술을 이용해 땅속에 숨겨진 구조물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고대 지도를 디지털로 복원하고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며 심지어 당시 유럽과 원주민 부족들의 교역 기록까지 샅샅이 뒤지는 등 한 조각의 퍼즐이라도 더 맞추기 위한 집요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로어노크 섬 자체는 물론 내륙으로 이어지는 강줄기를 따라 광대한 지역이 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존 화이트가 지도에 표시했던 비밀스러운 별 표시가 가리키는 곳, 즉 현재의 버티 코운티 지역에서는 유럽인과 원주민의 접촉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유물들이 꾸준히 발견되었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이나 총기 부품의 파편 같은 것들은 16세기 유럽인들이 그곳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발굴팀은 흙 한 줌 한 줌을 채로 거르며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고, 때로는 발견된 유물들이 너무나 미미하여 수백 명의 삶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마치 광활한 대양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고된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럼비족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역사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로어노크 식민지 사람들임을 주장하며 독특한 문화적 특징과 유럽계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로어노크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전적 증거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속에서 DNA 연구도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결정적인 답을 내놓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혼혈과 이주로 인해 순수한 혈통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남아있는 유럽인의 유전적 기록 또한 매우 한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럼비족의 구전 전설은 여전히 신비의 베일을 벗지 못한 채 사라진 식민지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을 속삭이는 하나의 강력한 목소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어노크 식민지가 외부의 위협이 아닌 내부의 문제로 인해 와해되었을 가능성에도 주목합니다.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 실패, 식량 배분 문제, 질병 창궐, 그리고 지도자 부재로 인한 내부 갈등이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렸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존 화이트가 영국으로 돌아간 후 3년간 도움을 받지 못했던 기간 동안 그들은 아마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밤, 굶주림과 두려움에 떨며 희미하게 타오르는 모닥불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를 위로했을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애처로웠을까요? 고립된 섬에서 인류가 감당해야 할 모든 역경을 홀로 겪어내야 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선 인간 생존의 처절한 드라마였습니다. 로어노크 식민지의 미스터리는 단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서구 문명의 관점에서 신대륙 개척은 진보와 발전의 상징이었지만 로어노크의 비극은 그 과정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준비되지 않은 도전이 얼마나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낯선 문화가 충돌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로어노크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식민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인류의 욕망과 한계, 그리고 미지의 세계가 품고 있는 경이로움과 잔혹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잊을 수 없는 서사입니다. 오늘날에도 로어노크 섬 주변을 맴도는 바람 속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이들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저 멀리 대서양의 파도가 백사장 위로 부서지며 수백 년 전의 외침을 토해내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탐사와 연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어느 날 우리는 그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 즉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 하나의 유물, 한 줄의 기록 또는 땅속 깊이 묻혀있던 집터의 완벽한 형태가 이 모든 미스터리의 베일을 걷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어노크의 유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인류가 과거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이끄는 영원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 질문은 역사라는 거대한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아 영원히 빛을 갈망하는 보물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을 향한 인류의 열망은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로어노크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사라진 식민지에 대한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냉혹함, 그리고 문명과 야생의 경계에서 피어났던 수많은 비극을 상징하는 거대한 서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로어노크를 통해 서구 문명이 신대륙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을 겪었는지를 절감합니다. 영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야망 아래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이름 모를 땅에서 사라져 갔는지,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어떤 피와 땀으로 채웠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로어노크 섬에 남겨진 크로아톤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는 단순한 단서가 아니라 사라진 이들이 남긴 마지막 외침이자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뼈아픈 질문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짧은 글귀 하나에 고립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던 수많은 인간의 절규와 선택, 그리고 희망이 응축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떠나면서도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려 애썼고, 그 흔적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과거의 진실을 향한 끈을 놓지 말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어쩌면 로어노크 식민지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미 대륙의 광활한 숲과 강줄기, 그리고 원주민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 새로운 형태의 삶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자신들의 유럽계 정체성을 서서히 지워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피는 어딘가에서 여전히 흐르고 그들의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속에 살아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란 이렇게 메워지지 않는 공백 속에서 상상력과 탐구심을 자극하며 끊임없이 재생되는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로어노크는 바로 그 흐름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인간의 적응력과 변화, 그리고 문화의 융합이라는 복잡한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로어노크 미스터리의 진정한 가치는 완벽한 해답을 찾는 데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끊임없이 되짚어보고 기록되지 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인간의 존재와 역사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게 만드는 그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로어노크는 우리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을 의문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인간의 용기, 적응력, 그리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던 간절한 노력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비극은 우리에게 역사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담긴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을 이해하도록 이끕니다. 바다 위로 아련히 떠오르는 안개처럼 로어노크의 그림자는 여전히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역사의 엄중함과 인간 존재의 나약함, 그리고 미지의 매력을 동시에 가르쳐주는 강력한 유산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로어노크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영원한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정표 앞에서 묻습니다. 다음 세기의 바람은 과연 그들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이 위대한 미스터리는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며 인류의 끝없는 탐구심을 자극할까요?